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제가 AWS의 서블레스 아키텍처를 위해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라든지 다양한 필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차근차근 실제로 AWS의 서블레스 서비스들을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AWS 람다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번 내용은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앞으로 차차 강의가 진행되면서 제가 전문적인 내용들도 커버할 예정이니까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서블레스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살펴보고 서블레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인프라 구축 방법은 제일 처음에 데이터 센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IaaS와 플랫폼 애저 서비스 PaaS로 점점 발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 서비스 이미지를 활용한 도커라든지 쿠버네티스 등의 다양한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들도 인프라 구축이 점점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 서블레스인데요. 이 서블레스는 무엇이냐? 서버의 관리와 프로비전 없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블레스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온디맨드죠. 근데 이거는 트루 온디맨드입니다. 무슨 말이냐? EC2 같은 서비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EC2 같은 서비스들은 말 그대로 온디맨드 가격 모델이 있지만 진짜로 온디맨드일까요? 여러분께서 EC2를 사용해서 웹서버를 구축하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유저가 밤에도 들어올 수 있고 낮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온디맨드지만 24시간 동안 계속 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계속 요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서벌레스 환경에서 구축하게 된다면은 유저가 진짜로 접속했을 때만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는 비용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트루 온디맨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가용성과 장애내구성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프라 차원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EC2를 예를 들면은 EC2의 고가용성과 장애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토스케일링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다른 ELB 같은 서비스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서블레스 예를 들어서 AWS 람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내결함성, 고가용성과 장애내구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적인 코스트, 비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인프라 차원에서 고가용성과 장애내구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이점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배포하고 업데이트가 가능한데요. EC2라든지 다른 전통적인 서버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배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은 이러한 서버레스 환경에서는 배포가 빠르고 업데이트가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버레스 환경에서는 서버레스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라든지 병렬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아키텍처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이것을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옛날에 CPU의 발전에서 펜티엄 다음에 또 듀얼 코어로 넘어갈 때 시점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는 이제 펜티엄에서 듀얼 코어로 넘어가게 되면서 CPU의 코어가 늘어나게 되고 많은 알고리즘들이 그 영향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이 모든 알고리즘들이 하나의 코어에서만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CPU 코어가 2개, 4개, 8개가 되면서도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은 그에 걸맞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서비스 단에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코어가 하나 큰 게 중요했었지 여러 개 코어로 분산하는 처리가 중요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코어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큰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과 비슷해요. 전통적인 서버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버레스 환경의 이점을 크게 누리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계속 소개드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라든지 병렬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고민이 되어 있을 때는 서버레스는 훨씬 더 효율적인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면에 대해서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정리를 하면은 서버레스 환경은 서버레스 환경에 맞는 인프라적인 구축과 그런 설계가 잘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AWS의 가장 중요한 서버레스 서비스인 AWS 람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람다는 서버를 프로비저닝 또는 관리하지 않고도 실제 모든 유형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백엔드 서비스에 대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이벤트 중심의 서버레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가 넘는 AWS 서비스와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서 람다를 트리거할 수 있으면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라고 소개하는데요. AWS 람다는 AWS의 서버레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코드와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파일들을 업로드하면 서버 프로비전 없이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서비스고요. 다양한 AWS 서비스에서 람다를 활용하는데 우리가 차차 강의가 진행되면서 람다를 다양한 서비스 간의 연결고리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하는데요. 자바, C#, 고, 노드.js, 파이썬, 루비, 닷넷 등과 같은 언어들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내부의 컴파일 통해서 C++이라든지 다른 언어들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지원하는 언어는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AWS에서 정말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언어들은 이런 언어들이란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람다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호출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벤트 기반, 우리가 이전에 알아본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의 여러 이벤트를 기반으로 호출이 되게 되고, 두 번째는 AWS의 다른 서비스들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호출하거나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호출하게 됩니다. 이 API 게이트웨이가 무엇인지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의 특징인데, 처음 100만 건의 호출은 무료입니다. 월당이에요. 그리고 이후 100만 건당 0.2불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메모리 컴퓨팅 사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껏 AWS 람다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여러 문제들을 풀어왔지만 AWS 람다의 비용은 굉장히 적거나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AWS 람다로 비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엄청나게 코드를 잘못 짜서 AWS 람다가 엄청나게 많이 불리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한다던가 둘 중 하나겠죠. 어쨌든 간에 이 람다는 굉장히 저렴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AWS 람다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디플로이먼트 패키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디플로이먼트 패키지는 함수의 코드와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런타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G 파일은 50MB, 원지 파일은 250MB, 그리고 콘솔 에디터를 사용하려면 3MB 이하여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S3에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컨테이너 이미지라든지 람다 레이어 등으로 이렇게 소스 코드의 용량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구성은 IAM 역할을 부여되는데 말 그대로 다른 AWS 서비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가지 활동을 위해서 IAM 역할이 부여되어 있어야 하고요. 메모리는 128MB에서 10GB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참고로 이 메모리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제한 시간이 있는데 최대 15분입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람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로직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작은, 잘게 쪼개진 로직을 위한 서비스란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랫동안 로직을 실행해야 된다 한다면은 AWS 스텝 펑션스라든지 다른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는 AWS 람다는 오래 지속된 로직이 아니라 잘게 쪼갠 로직을 활용한다. 이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템프 디렉토리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AWS 람다에서 컴퓨팅을 위한 임시 스토리지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파일을 생성하거나 파일을 임시로 다운받아서 저장하거나 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EFS라든지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현재는 이렇게 템프 디렉토리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512MB에서 약 10기가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리거가 있는데 AWS로 호출한 서비스가 여러 개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SQS라든지 뭐 S3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에서 호출 시 지정된 양식의 이벤트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것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타로 권한 등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IAM 역할로 부여된 AW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태그라든지 환경 변수, 람다 소스 코드를 우리가 변경하지 않고도 이렇게 환경 변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 이벤트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람다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한 내용으로 템플릿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돌려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라이빗인데 이거는 함수 생성자만 작성 가능한 거고요. 총 10개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 가능이 있는데 이거는 같은 계정의 다른 IAM 사용자들에게 공유 가능한 테스트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저들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에 람다 호출을 했을 때 전달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것은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모로 우리가 덧셈을 하는 람다를 한번 생성해 볼 거예요. 간단하게 두 숫자를 더하는 함수를 생성하고 이것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WS 콘솔로 들어왔는데요. 제일 먼저 상단에다가 람다를 입력을 해서 람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함수 생성이 있는데 함수 생성을 누르고 이름은 데모 람다 썸이라고 할게요. 더하는 거기 때문에 썸입니다. 그리고 런타임은 그대로 두고 기본 실행 역할 역시 이대로 그대로 두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함수 생성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기본 역할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함수 생성이 다 되면은 돌아오도록 할게요.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최대.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콘솔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일단 테스트를 냅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이벤트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름은 데모 테스트.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템플릿을 선택 가능한데 여러 가지 AWS 서비스들이 이 람다 함수를 부를 때 이벤트들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보시면은 다양한 이벤트 목록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벤트 목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커스텀으로 이렇게 헬로 월드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헬로 월드 간단하게 키 3개를 입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1, 2, 3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테스트를 누르면은 간단하게 hello world from 람다가 떠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서 이 테스트 이벤트가 무엇이든 간에 이 hello world from 람다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출력하도록 만들게요. 이 스트링 대신에 hello world from 람다를 이렇게 이벤트로 바꾼 다음에 디플로이를 누르고 테스트를 누르면 우리가 방금 전에 호출했던 1, 2, 3이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숫자들을 더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건 간단한 코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생략할게요. constant result는 이벤트에 키 1과 이벤트에 키 2를 더하는 거예요. 참고로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parse int까지 넣어줄게요. 이 키가 뭐 스트링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좋은 습관이죠.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가 리절트를 이렇게 출력하도록, 그 다음에 디플로이를 만들고 테스트를 누르면은 3이 입력이 되게 되죠.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여기다가 보시면은 1과 2로 잡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하면은 그 다음 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삭제하기로 하고요. 그럼 4랑 5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테스트를 해보면은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별도의 서버 설정 없이, 서버 프로비저닝 없이 이렇게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람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강의가 차츰 진행되면서 이 람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람다에 이렇게 숫자 2개를 더하는 람다만 실행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람다만 만들어 봤는데 강의가 차차 진행되면서 좀 더 복잡한 내용도 다룰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